여의도 한복판 빌딩 숲 사이를 가르며 출근 전쟁이 펼쳐지는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은 빠르게 걷는다. 스마트폰을 보며 헐레벌떡 뛰는 사람, 커피를 입에 문 채 구두 소리를 내며 걷는 이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존재가 하나 있다. 한빛그룹 본사 앞 길가 한켠. 구겨지고 해진 회색 정장, 닳아진 구두, 손엔 낡은 종이컵 하나. 국어를 하듯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한 노인.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친다. 누군가는 노인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누군가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여기가 더러워진다며 수군거린다. 야, 한빛그룹 앞에 이런 노숙자가 왜 여기 있냐? 회장님이 보면 기겁하겠네. 쫓아내야 되는 거 아냐?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묵묵히 고개를 떨군 채 종이컵을 들고 있을 뿐이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딘가 슬펐다. 그런데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를 처음 본 인턴 이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구내 식당에서 챙겨온 따뜻한 샌드위치와 우유를 살짝 내밀며 말했다. 식사하셨어요? 별건 아니지만 드셔보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천천히 손을 뻗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모습을 본 지우는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며칠 후부턴 도시락을 싸우며 자신이 먹던 걸 반으로 나눠 건네기 시작했다. 한두 번은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인사까지 건네며 자리에서 퇴근할 때 살짝 손도 흔든다. 또 다른 인턴 김도현. 그는 인사도 없이 조용히 김밥을 종이컵 옆에 놓고 자리를 떴다. 대꾸는 없었지만 다음날 김밥 봉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며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 외에 대부분은 노인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간혹 경비원에게 신고까지 하는 직원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상하리만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노숙자, 낡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 바로 한도경 회장. 이 회사를 세운 창립자이자 현재도 실권을 쥔 인물이라는 사실을. 며칠 전 그는 은밀히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회사를, 자신의 직원들을 시험하기 위해 분장을 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을 보고 싶어서. 내가 떠나면 이 회사를 맡을 사람은 누구인가? 돈보다, 명함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이가 있는가? 아들 윤우에게 회사를 넘기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조직의 온도를 재고 싶었다. 수백 명의 직원 중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리고 누가 그의 마지막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인사과 인턴 이지윤과 감사팀 인턴 김도현. 그들의 작은 친절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도경의 눈엔 그들이 분명히 들어왔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군. 그가 조용히 중얼이며 종이컵을 든다.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그는 회사를 바라본다. 건물에 커다랗게 걸린 로고 HANBIT 그 밑에 낡은 옷을 입은 노숙자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회장님,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비서실장 강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회장 한도경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안다는 건 겉만 봐선 절대 안 되는 거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주택가. 회장의 자택 지하에 마련된 분장실. 노숙자 복장을 다시 점검한 한도경 회장은 비서에게 오늘의 리스트를 건넸다. 직원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탑승 시간, 로비 CCTV 캡처본 모든 것이 그에겐 정보가 아닌 사람을 보는 도구였다. 이미 회사 경영은 대부분 아들 한윤우에게 넘긴 상태였지만 그가 이 마지막 시험을 기획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회장의 자리는 단순히 경영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믿었다.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조직은 오래 못 간다. 지금 회사에 그런 인물이 있는가? 그리고 진정 후계자로 믿을 수 있는가? 그는 지금까지 회사 곳곳을 돌며 낯선 시선으로 사람들을 지켜봤다.
경비원들의 무시, 임원들의 비웃음 그리고 인턴들의 따뜻함. 이지윤과 김도현. 아직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인턴들이지만 그들만이 매일 말없이 자리를 지켰고 작고 조심스러운 친절을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한도경은 그들에게 마음이 끌렸다.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심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환경이 달라지면 바뀌는 사람들일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는 지하 분장실에서 나와 다시 회사 앞으로 향했다. 오늘도 낡은 정장에 구겨진 구두 그리고 무거운 눈빛으로 종이컵을 들었다. 같은 시각 한빛그룹 인사팀. 이지우는 잔뜩 쌓인 문서 앞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계약직 인턴이기에 정규직 전환 기회는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매사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 와중에도 아침엔 여전히 샌드위치 하나를 챙겨 노숙자에게 건네는 걸 잊지 않았다. 재무감사팀의 김도연은 더 조용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회계장부에서 미묘한 오차를 발견했다. 몇 천만 원 수준의 세금 조정이 반복되고 있었고 자꾸 백상무라는 이름이 걸렸다. 하지만 이걸 윗선에 보고해도 되는 건지 누가 믿어줄지 확신이 없었다. 그때 팀장이 그에게 슬쩍 말했다. 괜한 거에 너무 관심 두지 마. 내가 나중에 진짜 직원 되고 싶으면 말이야. 압박. 도현은 그 단어에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다시 노숙자에게 김밥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그의 손에는 누군가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다. 한도경은 그 둘의 행동을 꼼꼼히 지켜봤다. 친절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우연으로 보기엔 이제는 충분히 반복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군. 한도경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따뜻한 마음이 습관이 아닌 본심임을 확인하려면 반대편 유혹도 함께 견뎌야 한다. 그들이 진짜 사람인지 보려면 흔들리게 만들어야지. 회장실의 비서 강 팀장에게 지시가 떨어졌다. 지훈 씨에게 자료 오류를 던져. 실수를 유도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는지 보자. 도연이는 백상무에게 연결시켜. 조작된 자료 한 건 그걸 쥐어줘. 며칠 후 인사팀. 이지우는 새로 배정된 프로젝트 자료를 넘겨받았다. 수많은 인사 기록과 성과표가 섞여 있는 엑셀 파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중 한 직원의 성과 기록이 통계와 일치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데요? 옆자리 선배는 쓱 눈짓을 주며 말했다. 그냥 넘어가. 괜히 건드렸다가 너만 피곤해져. 지우는 갈등했다. 그냥 무시하고 넘기면 그만이지만 뭔가 자꾸 마음이 불편했다. 결국 그녀는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한참을 더 분석했다. 그 결과 수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이건 시스템상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고친 기록 같습니다. 부장은 놀라면서도 지훈의 용기를 인정했고 다음날 회의에서 정식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지훈은 몰랐다. 그 사건은 애초에 회장이 던진 함정이었으며 그녀는 당당하게 통과해버렸다는 걸. 재무감사팀의 김도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는 회계 시스템의 백업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발견했고 그 정보는 마침 백상무의 서랍 속에서 받은 USB에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백상무가 도현을 따로 불렀다. 도현 씨, 그 자료는 그냥 없던 걸로 해. 대신 우리 쪽 회계팀에서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 추천 넣을게. 도현은 순간 얼어붙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계약직 인턴이다. 이 기회는 그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전 자료를 감사실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백상무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도현은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다.
손엔 USB가 가슴엔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한도경은 자신이 앉아 있는 작은 방에 2개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꺼내 보았다. 이지훈, 김도연.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저둘 생각보다 단단하군. 지하의 모니터에는 2 사람의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고 유혹을 뿌리치는 그들의 모습. 회장은 마치 오래된 소설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조용히 그 화면을 응시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우는 여느 때처럼 회사 앞으로 걸어왔다. 익숙한 자리엔 여전히 낡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묻지도 않고 샌드위치와 생수를 꺼냈다. 아직 아침이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말에 노인은 살짝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지우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뒤바꿀 선택을 이미 지나왔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다. 서울 여의도의 빌딩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회사 앞 벤치 위엔 갈라진 종이컵 하나가 비틀어져 놓여 있었다. 낡은 정장을 입은 한도경 회장은 어김없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지우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오늘은 따뜻한 죽을 가져왔어요. 소화 잘 되는 걸로요. 그녀는 노인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위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날 오후 회사 안쪽에서는 또 하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김도현이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파장을 일으켰고 백상무는 결국 본부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자네, 이 문건 설명해봐. 이건 이 인턴이 뭔가 오해를 한 겁니다. 실수입니다. 근데 왜 내 USB에서 자료가 나와? 백상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해명은 점점 궁색해졌고 결국 그는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도현의 이름은 내부 게시판에 정직한 인재상으로 올라갔지만 정작 그는 쑥스러워하며 조용히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며칠 후 한도경은 아들 윤우를 호출했다. 윤우야, 넌 이 회사 사람들을 믿니? 윤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정직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누굴 믿고 회사를 맡길 건가? 사람을 봐야죠. 겉모습 말고요. 그 대답에 한도경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래, 너도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구나. 그는 서랍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엔 수십 장의 사진, 영상 캡처, 직원 리포트, 그리고 2 사람의 이름이 적힌 메모. 이지훈 따뜻함을 잃지 않는 성실한 눈빛. 김도현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눈. 그는 비서 강 팀장을 불렀다. 내일 인사팀과 감사팀에 특별 지시를 내려. 이둘 임원진 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라고. 다음 날 아침 지훈과 도연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동시에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네. 저희요? 그 순간 2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회장이라니, 한도경 회장이라니. 그건 평사원도 좀처럼 보기 힘든 존재 아닌가. 회의실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 단정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지훈이 숨을 삼켰다. 저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따뜻한 죽 잘 먹었습니다. 순간 2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길거리에서 매일 마주쳤던 그 노숙자. 구겨진 양복을 입고 말도 없이 앉아있던 그 사람. 바로 눈앞에 있는 이 회장이었다. 한도경은 일어서며 말했다. 사람은 겉으로만 봐선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증명해 줬어요. 2 분,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이지훈과 김도현은 얼굴이 새하얘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낯설고도 익숙한 얼굴, 회사 앞에서 낡은 종이컵을 들고 있던 그 노인이 지금 바로 이곳의 주인이었다. 회장님 정말 그분이세요? 한도경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다. 맞아요. 내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지. 너희가 건넨 도시락과 말 한마디가 그날 내 하루를 바꿨어. 지우는 눈물을 꾹 참았다. 부끄러움과 놀람, 안도와 감격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김도현도 충혈된 눈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왜 저희 같은 인턴에게? 너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이 회사를 세운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조직이 어떤 온도를 가진 곳인지 알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는가? 손익이 아닌 양심을 따르는 이가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두 사람은 고개를 떨궜다. 그저 습관처럼 베푼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기회로 되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도경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지훈 씨, 김도현 씨. 지금부터 정식 직원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처럼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말도 눈물도 그 순간에는 말보다 깊은 울림으로 가슴을 채웠다. 그 소식은 곧 사내 전 직원을 통해 퍼져나갔다. 회장이 노숙자로 위장해 직원들을 지켜봤다. 인턴 2명이 회장님의 눈에 들어 정식 채용됐다. 카더라 통신처럼 돌아다니던 이야기였지만 사실이었다. 경비원은 술렁였고 과장들은 반성문을 쓰듯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이지윤과 김도현은 조용히 원래 자리에서 일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보다 진심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 며칠 후 이지윤은 사내 카페에서 김도현을 마주쳤다. 요즘 어때요? 아직도 실감 안 나요.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 버려서. 지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했던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러게요. 진심은 언젠가 돌아오는 법인가 봐요. 창밖으론 늦가을 햇살이 포근히 내려앉았다. 그날 회사 앞 벤치엔 더 이상 노인이 앉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던 따뜻한 마음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서울 여의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한빛그룹 회장실 문 앞 익숙한 명패가 떼어지고 있었다. 회장 한도경.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둘러봤다. 수십 년 동안 회사를 키워온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책장 한켠에는 낡은 구두 한 켤레와 구겨진 회색 정장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 옷은 단순한 분장이 아니었다. 그가 회사를 그리고 사람을 다시 보게 해준 상징이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다. 비서 강 팀장의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도경은 마지막 퇴근길을 조용히 걸어 나왔다. 플래시 세례도 배웅 인사도 사양한 채 그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두 사람이 그를 향해 가볍게 허리 숙였다. 이지윤과 김도현이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희가 남은 사람들을 지켜줄 차례야. 그 후 한도경은 제주도로 내려갔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언덕 위 작은 집에서 그는 매일같이 바다를 보며 조용히 책을 읽고 가끔 손편지를 썼다. 그가 떠난 뒤 한빛그룹은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 갔다. 아들 한윤우는 정식으로 회장직에 올랐고 기존의 권위 중심 조직에서 사람 중심의 문화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지윤은 인사팀 핵심 실무자로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다. 첫 강의의 제목은 이랬다. 진심이 통할까?
김도현은 감사팀 주임으로 발령받아 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 감사 체계를 새롭게 설계했다. 그는 회계 수치뿐 아니라 직원의 양심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도경은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 전부야. 자네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건물도 돈도 아니야. 진심이 통하는 조직, 그걸 만드는 게 진짜 리더지. 그리고 그렇게 노숙자처럼 앉아 진심을 지켜봤던 회장님은 자신이 가장 아꼈던 사람들을 세상에 남기고 조용히 아름답게 퇴장했다.